이번엔 뭐였죠 주제가? 누가 시사. 제시해 주셨냐면 토론. 홍 박사님이 네. 아마 홍박사님 했던 거. 요즘 홍박사님 옛날 주제 아니, 아니 이번에는 아니셨어요? 돈돌이 제시를 했고요. 우리가 아, 시사 그래요? 관련된 아, 이슈를 한번 했으면 돈돌림이셨구나. 좋겠다라고 해서 근데 이제 제 느낌에는 나는 매주 시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알게 모르게 들었어가지고 그 본격적으로 한 적은 없으니까. 컨텐츠를 주로 우리가 다루는데 뭐 그렇다기보다 이제 세상 돌아가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뭐 환경, 사회 문제 이런 것들 우리가 시사 문제를 가볍게 터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자 해서 진지한 내용이 있겠으나 역시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는 또 즐겁게 좀 가볍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네요. 진짜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시사 이슈 돈다도라님이 준비를 아주 해주셨죠? 중요한 주제. 예, 저는 항상 우리 모든 온 인류의 문제를 고민하죠. 온 인류의 아시다시피. 중요하죠. 맞아. 예. 외계인도 온 인류의 문제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너무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거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들. 기후 위기. 이러다 우리 살겠냐, 다 멸종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오류에 섞인 얘기들이 진짜 많이 나오고. 맞아요. 예, 이게 도대체 해결이나 되는 거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의외로 또 한 일각에서는 에이 그거 너무 과한 거 아니요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과장이다. 많이 있고 있죠. 이거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있어요? 있습니다. 의외로 진짜? 있습니다. 맞습니다. 야, 우리 입장에서 의외라고 할 생각할 수 있는데 상당에 또 다릅니다 이게. 그래요? 그래도 네. 뭐 비율로 보면 사실 어떤 뭐 조사해 보면 낮은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런 분들은 조사에 잘 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구 평면설만큼 많아요? 아유 지구 평물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거의 뭐 50대 50에 가깝게 지금 비율이 맞춰지고 있는데 사실 드러나기는 제가 보기에는 한 90대 10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조사하는 게 주로 예를 들면 약간 좀 진보적인 뭐 경향신문이라든가 뭐 이런 쪽에서 많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편파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데 그래서 오늘 다뤄볼 거는 모두가 걱정하는 기후위기 이 위기가 진짜일까 아니면 좀 과장일까 그런 이거 얘기를 중요한 주제네.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네. 이 내용은요 그냥 쓱 기후위기 쳐보시면 엄청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니까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하고 우리 패널도 또 생각이나 시각이 워낙 네네네.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혹시라도 이렇게 찬반이 아니면 멱살잡이도 하고 그 진짜일지 과장일지 오늘 결론 납니까 오늘? 물론 이제 우리가 내야죠. 우리 네 결론이나. 사람이서 합의를 봐야죠. 알겠습니다. 네, 우리 이게 결론 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두 명이 이렇게 갈리면 이 의견은 50대 50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좋습니다. 들어가시죠. 수십 년간 이어진 기후위기설 오늘 결론 냅니다. 이게 지금 시작하기 전에 말이 많다는 거는 지금 답이 안 나오는 얘기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예. 논란 종결짓습니다. 예, 그래서 순서로는 이제 들어가면서 약간 상반되는 내용의 기사 두 개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고요. 기후위기가 진짜인지 과장인지에 대한 약간의 발제 그리고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뭐 너무들 다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과장이라는 주장도 더 간단하게 정리하고 결론적으로 뭐가 진실일까라는 결론 한번 홍 박사님이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내리겠습니다. 제가 내리면 제가 이걸 모르겠으니까 떠넘기겠습니다. 네, 저는 욕 먹는 거 좋아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기사인데요. 이게 2022년에 남극 해빙이 역대 최저로 줄었다. 오. 예, 이게 환경 관련해서는 다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는 무조건 다 역대 최고예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이게 역대 최고가 아닐 수가 없죠. 왜냐 해마다 계속 높고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남극 해빙이 역대 최저로 줄어들었다. 최근 3월 16일 정도니까 기사가 나온 게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게- 이제 막 북극곰이 막 떠내려가고 막 이런 거 막. 네네네. 그런 얘기도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북극 떠내려가는 사진 나올 때 그 주변 얼음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요. 점점 작아지죠. 지금 계속 떠내려가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정말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네. 환경단체 유명 환경단체고 그 환경 감시선 아틱 살라이저호가 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게 되게 길게 얘기가 있는데 뭐 중요한 건 이제 기후위기가 심해지기 때문에 펭귄의 서식지가 점점 남쪽으로 계속 이동해 가더라. 잘하면 우리나라까지 올 수도 있잖아. 네, 농담이고요. 서식지가 계속 이동해 가고 있더라는 거고요. 남극 해빙 면적이 사상 최저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이런 내용이 이 기사에 야 실렸고요. 기후위기 진짜네 진짜. 진짜 진짜일까요? 예. 5분 만에. 네, 루이자 카슨 그린피스 글로벌 해양 캠페이너라는 분이 쭉쭉 봤더니 이 펭귄의 생태계가 변하는 게 되게 중요한 지표라고 하시면서 이게 이 내용들이 지구 온난화로 이제 빠르게 녹고 있는 해빙 손실의 징후를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하고요. 이 해빙이 손실된다는 말은
바다 해안선이 점점 높아지면서 땅이 침식된다는 얘기랑 같은 얘기죠. 해수면의 음. 상승이죠. 그래서 보시면 얼음은 별로 없고 이 뭐 해빙선 탐사선인데 그냥 뭐 어디 바다에다 돌아다니는 것처럼 원래 얼음이 꽉 찬데 이렇게 가야 되지 저거 않습니까? 그림 같다 그림. 예, 그래서 이게 위에서 이제 요즘에 참 이게 사진이 선명히 나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여주는 그림은 해빙선임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얼음이 없는 왜 배가 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얼음 덩어리가 쬐끔 있는 예. 그냥 그런 데를 다니는 곳이고요. 또 하나 이제 최근 기사인데요. 이것도 한겨레 5월 17일 기사입니다. 초과 세수 53조 얘기 들으셨죠? 이게 세수가 뭐 90조 부족하다라고 하다가 어느 갑자기 돈이 갑자기 갑자기 초과 돈이 세수 남았어. 53조가 이게 어디 다른 숨겨놨던 게 들켰는지 모르겠지만 53조가 남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2차 추경 때 남았다고 해서 막 추경했는데 기후 위기 관련 예산은 오히려 2,400억이 삭감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런 추가 경쟁 예산안을 봤더니 산업부에서 4,089억이 삭감됐는데 이 가운데 이제 탄소 중립 관련한 예산이 2,409억 원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뭐 온실가스 감축이 관련해서 예산이 줄어들었다 오히려 지금 그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고 인식되고 있는데 예, 엄청 돈을 줄였더라 신기하다라고 하면서 근데 당연히 이분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시니까 윤석열 정부가 기후 위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기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앞에 보여드린 내용은 환경 위기가 전 지구적으로 심각하다는 내용이고 지금 내용 보면은 우리나라는 예, 관련된 예산을 줄였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줄이겠죠. 아니 뭐 대통령 그 대선 토론 나와가지고 또 아리백 시작이시네, 그뭐 또. 그게 대수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그걸 이제 와서 늘리겠어요. 자기 말한 게 항상 답을 네, 그렇고요. 그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위기가 진짜 과정인데 용어 정리가 좀 필요해요. 이게 저는 지금 기후 위기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최근에도 지구 온난화라고도 했다가 탄소 뭐 얘기도 했다가 이랬는데 기후 변화라는 말이 있고 기후 온난화라는 말이 있고 기후 위기란 말 이런 말들을 막 좀 섞어 쓰는데요. 이제 지구 온난화라는 말을 최근까지 많이 썼죠. 지구 온도가 이제 상승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데 참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 변화는 기후 온난화의 상위 개념이고요. 그래서 이제 좀 뭐 혹소라든가 장마 한파 등 이렇게 모든 기후 변화 현상을 일컫는 게 기후 변화고요. 근데 기후 위기는 이게 기후 변화인데 이게 심각하게 나쁜 쪽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인류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기후 위기라는 그러네요. 용어를 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거의 기후 위기라는 용어로 정리해서 좀 쓰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따뜻해지는 거는 기후 위기의 대표적인 증상이네요. 대표적인 그렇죠. 증상이죠. 온난화는 좀 하위 개념입니다. 그렇게 근데 제가 보시면 예전에 리셋설 얘기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는 북극과 남극도 따뜻한 지역이었다. 근데 리셋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다 이렇게 했잖아요. 이게 길게 보면 또 기후 변화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갑자기 다큐로 가다가 갑자기 지금 뭐 판타지로 아니, 아니요 빠지죠. 이게 중요한 네. 지적이신데요. 기후 위기설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중요 입장 중에 하나가 이게 어떤 전 순환의 과정이다. 지구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런 큰 변화의 흐름 중에 있는 거라고 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 인간이 뭐 어떻게 뭐 쓰레기 좀 줄인다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또 측면이 있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건 좀 있어요. 이따가 뭐 간단히 설명드리겠지만 지구 리셋설을 한번 들어보라 그런 말씀이시죠? 아우 그렇죠. 아, 예. 몇 회인지 나중에. 네. 그거나 뭐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도 비슷하죠. 네. 좋다. 끼어 팔았다. 그래서 이걸 먼저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시면 안 되는데 예, 기후위기는 진짜 과정가에서 제가 OX 퀴즈로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좀 퀴즈를 좀 드려서 혹시 뭐 보셨 자료 아무도 읽어보셨나요? 안 봤습니다. 안 보셨죠? 안 봤어요. 우리가 다행입니다. 무슨 그런 사람들인 줄 알아요? 미리 자료 네, 보낸다고 출처는 보는. 플래닛 타임스고요. 이 사람들 나보고 안 본다고 막 평소에 뭐라 그러더니만 자기들 안 보네. 똑같네. 네. 아니 몇 시간 전이잖아요. 앞으로. 자,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기후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 상태를 말한다. X. 어떻게 했지? 아까 나왔잖아요 방금 설명에. 딴 생각 안 하시고 들으셨? 아니 제가 남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지 눈은 달려 있습니다. 당연히 방금 기억 못 하셨을 줄 본 거를 알았는데 예, 정답은 네. X고요. 실제로 이제 기후 변화는 시시각각 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30년 동안의 평균 기후를 측정한 데이터, 30년 동안 누적된 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서 기상 변화 이게 매일 변하는 거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맞추고도- 보통 맞추고도 기분이 이렇게 나쁘네요. 네. 비교하죠. 같은 시기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같은 날짜에 뭐 몇 년에 걸쳐서 어떻게 변했나 뭐 이런 걸 보죠. 좋은 그죠? 방법이죠. 네. 자, 이번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오. 오. 너무 사실 이게 뭐 문제를 어렵게 낼 생각 아니고 이제 문제를 통해서 아 그렇죠. 이런 거 개념을 알아봐야죠. 알아보자. 네.
그래서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고요. 메탄, 아산화질소, 뭐 수불화탄소, 육불화학 등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산화탄소가 약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이 중에 돈 돌리면 그래도 학교 다닐 때 화학을 제일 잘했죠. 잘했다고 할 수는 없네요. 저는 화학이 이 완전 이공비 아니에요, 최악이었는데. 이공? 네. 유일한 이공이잖아. 네. 그래서 주기율표 외우느라. 익숙한 탄소들이 많네요. 다음 문제. 자, 지구가 원래 1년에 재생할 수 있는 자연 자원은 이제 한정적인데 1년에 지구가 재생해서 만들 수 있는 양을 지구 생태 용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인간이 지금 1.7배 지구를 소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근데 저런 거는요 보통 저렇게 1.7 나오고 이러면 다 맞는 거예요. 되게 맞는 거야. 네. 그렇죠. 왜냐면 저기에서 X로 하려면 문제를 치사하게 내야 돼요. 이거를 1.8로 쓰면 되게 그런 식으로 지저분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맞는 네. 겁니다. 요거 이제 네. 그냥 이름 냈대. 1.7배를 기억해달라. 그렇죠. 그렇죠. 이 의미죠. 인간이 지구가 해결할 수 있는 생태 용량보다 0.7배 더 쓴 1.7배를 소모하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 거네. 그래서 많이 네. 이제 땡겨 쓰는 거네요. 땡겨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곧 문제가 크게 생길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좀 뭐 해설할 게 없죠. 자, 탄소 예산이란 파리 협정에서 체결한 기후 상승 1.5도 도달까지 배출될 온실가스량을 추산한 것이다. X. 뭔가 X 1.5도가 나왔습니다. 아닐 거. 아니 이것도 아까랑 똑같은 문제라니까. 이런 거 나오면 되게 오해요. 아 근데 저 예산이란 말 뭔가 때문에 저 1.5 개념이 약간 아니야. 다르죠. 아니야 1.5 이런 거 X입니까? 나오면 옵니까? 가스량은 오, 아닌 오, 거고 오. 탄소 예산이. 오야. 네, 정답은 네, 옵니다. 네, 이런 건 오죠. 1.5도면 근데 굉장히 요게- 큰 거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한 거고 이제 2도가 되면 2도까지 도달하면 굉장히 위험해진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그 탄소 예산은 IPCC 뒤에서 또 나오겠지만 여기서 지정한 이산화탄소 배출 허용량을 얘기합니다. 이제 이걸 돈으로 뭐 일단 환산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IPCC라는 그 한 30년 된 기후학자들이 자기들끼리 조사해가지고 이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 지구적으로 굉장히 종합적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거는 같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수많은 나라의 많은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이고 이분들이 주기적으로 모여서 회의를 하고 뭔가 의결을 하고 뭐 그런 단체입니다. 기후 위기 관련해서는 IPCC는 굉장히 중요한 단체죠. 대체적으로 우리 전 지구적으로 나갈 방향을 결정하는 단체니까요. 저 IPCC가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아, 네 넘어갈게요. 그 크라임 크라이시스 예 마지막은 네 뭐 그렇죠. 커미티가 커미티나 네. 뭐 이 리백 기억나시죠? 리백 아리백 나왔네 아, 아리백. 예. 그렇죠. 아리백 저 윤석열 대통령이 저게 뭐냐고 아이고, 막 별로 안 중요하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걸 기억하시라는 게 알겠습니다. 아니라 네. 아리백은 아실 필요가 있죠. 기업 활동에 사용되는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 네트워크다. 아, 저거 오잖아요. 네. 이건 당연히 맞겠죠. 그렇습니다. 요거는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 기구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돼서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고 요 정도는 알아야 되죠, 저희가 그죠? 아, 알아야죠. 탄소 발자국이라는 거 카본 풋프린트는 개인 단체가 직간접적으로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총량을 말한다. 아, 애매하네. 온실가스? 탄소 발자국이 또 온실가스 아니야? 어떻게 했어, 근데? 개인적으로 밝히지만 제 전 직장에서 이거 강의한 적이 있어서. 오, 전 직장에서 수많은 강의를 하시면서 이런 강의도 하셨군요. 이거 하나 강의로 만들어라 그래가지고 이런 그 탄소 뭐 이런 아. 배출 그때 이명박 정부 시절에 아하. 그 온실가스 뭐 이런 거를 좀 했었어요. 옵니다. 아, 네. 네. 정답은 옵니다. 아마 마지막이 아닐까요? 지구 온난화 이산화탄소 등이 축적되어 지구의 평균 온도가 상승해서 생긴 현상으로 겨울철 추위와 같은 일상 기상 변화와 혼돈하여 정치적으로 악용된 사례가 있었다. 있었겠네요. 이게 뭐 있었으니까 있었다는 거죠. 없는 걸 있었다라고 아, 해놓으면 아무 의미 없는 질문이죠. 보통은요 악용한 사례는 항상 있어요. 네. 다 악용합니다. 요거 사람들이. 뒤에도 나오겠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요때 2019년도에 추울 때였는데 이렇게 추운데 지구 온난화 어디 갔냐 빨리 와라 지금 필요한데 어디 갔냐 뭐 이런 비꼬는 내용을 지구 온난화가 뭔지 모르시는 분인가 봐요. 뒤에 다시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주장은 세계 기상 기구에서요 산업화 이전보다 평균 기온이 지금 1.1도 정도 상승했다라고 하고 2005년에서 2015년 평균 해수면은 해마다 3.6mm씩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거는 관찰하고 측정한 결과죠. 이게 심각한 게 지구 온도가 2도까지만 상승해도 우리나라의 해수욕장, 공항 등등이 다 물에 잠긴다. 뭐 이런 내용이고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되면 지구 기온이 이제 3에서 5도 정도 상승하게 되면 매우 극단적인 기상 현상이 일어나고 사람이 살 수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재난 영화에 나오는 그런. 아니, 벌벌 떨리죠 이런 얘기. 아, 심각합니다. 예. 무서우면서도 짜증나면서 한편으로는 좀 반박감도 들고. 왠지 한 박사님의 요한계시록과 연결될 것 같은 느낌이 살짝 그러니까 나면서 대접에 물을 네. 부으면은 이렇게 쫙. 저는 이런 거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음모론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사실은 간과할 수 없죠. 예. 그러니까요. 그냥 그게 무서운 건데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게.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렇죠. 국립기상과학원에서 전 지구 기후 변화 전망 보고서 해가지고 이 지구의 평균 지표 기온 변화를 이렇게 본 건데 이게 보시다시피 점점 그래프가 위로 막 치솟고 있잖아요, 온도를. 그죠? 그래서 이게 SSP 1에서 2.6 요거는 지속 성장이 계속해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지속될 수 있는 시나리오일 때 이게 되는 거고요. 이게 점점 상황이 나빠질수록 점점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 가는 거죠. 요런 그래프로 딱 보여주면은 큰일 나겠네. 아니 근데 지금 아까 2도가 올라가면 심각하다 그랬는데 네네. 불과 2050년에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2도가 넘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이제 그래서 SSP가 1에서 2.6 이하로 이제 관리해 줘야 된다라는 게 그러니까. 예, 그렇게 이제 이 얘기 나온 거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그게 저게 최상의 시나리오일 때가 저런 거잖아요. 지금 그래프상에서. 보면. 왜냐하면 지금 벌써 거의 1.5도에 육박할 만큼 야. 이미 올라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사실 거꾸로 내려가는 건 그러니까. 거짓말이니까요. 와 이거 지금 심각하다. 그래서 2050년을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의 시기로 지금 보고 있어요, 대부분.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이게 아까 그 탄소가 되게 중요한 이산화탄소가 네. 되게 중요한데 연평균 농도도 지금 해마다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어요. 이 이산화탄소의 농도 변화도 인간의 활동 때문이냐 아니면 자연 현상 때문이냐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느냐를 가지고 이제 갑론을박이 많은 거고 기후 변화로 이제 뭔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게 사실 인간들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다른 분들은 이제 그게 아니다. 예를 들면 지구 리셋설에 비춰봤을 때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현상이다. 막을 수 없다. 뭐 인간이 어떻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겁주지 마라 뭐 이러는 거죠. 예, 그래서 보시면 9월 북극 해빙 요게 또 중요한 내용인데요. 필요한 것만 설명드렸는데 9월에 이제 북극 빙하가 원래 급격하게 녹았다가 3월 되면 점점점 다시 이제 추워지면 3월까지 다시 커졌다가 또 이제 여름철에는 또 좀 녹았다가 이제 이걸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인데 지금 그 파리 협약처럼 아까 1.5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1.5도 상승 정도로 유지를 하면 이 줄어드는 게 한 6%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2도까지 만약에 상승한다면 전체 면적이 28%로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지구 기온이 2.4도까지 올라가면 빙하의 50%가 줄어든다는 거고 저기 보시다시피 4.3%면 거의 뭐 북극 빙하는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야 되죠. 이제 기초과학 연구원 기후물리연구단에서 이 나름의 기후 모형 여러 가지를 연구하다가 이렇게 제일 적합하다는 걸 찾아서 이제 저렇게 발표를 하신 내용입니다. 그럼 저렇게 되면 이제 해수면이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해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얼음이 녹아서 뭐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제 바다의 해수면이 높아지겠죠. 야 심각해지네. 심각하죠. 예. 심각합니다 이거 진짜. 그렇다고 합니다.